르네상스가 한창이었던 15세기. 할아버지 코시모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로렌조는 예술가들에게 마음껏 투자했습니다. 당시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수천, 수억 원의 비용을 주고 예술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매달 일정 비용을 주면서 돈 걱정 없이 예술활동을 하도록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르네상스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도대체 로렌조가 어떤 목적으로 예술가들을 이렇게 후원했을까요? 메디치 가문을 조금 더 포장하려고 그런 건가? 사실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예술가라고 판단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로렌조에게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앞다투어 로렌조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도 있는데요. 맨 오른쪽 사람이 바로 르네상스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와, 천지창조. 저 조각 그래서 들고 왔구나. 아주 네. 젊은 미켈란젤로의 모습이네요. 네. 미켈란젤로에 대한 로렌조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을 알아보고 고급 인문학 교육을 받게 해주는가 하면 매달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주면서 마음껏 작업해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인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부용 시체까지 공급한 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둘의 첫 만남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설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12살 때쯤 조각 영재로 뽑혀서 메디치 가문 정원에서 그리스 신화 사티루스 신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로렌조가 지나가면서 늙은 사티루스인데 이빨이 너무 건강하구나 이런 멘트를 하나 한마디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거 듣고 그 이빨을 뭐 몇 개 뽑고 구멍도 내고 진짜 노인처럼 만들었대요. 그래서 로렌조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켈란젤로는 로렌조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메디치 가문이 특히 많은 작품을 의뢰했던 예술가는 누굴까요? 바로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화가이자 로렌조가 친구로 삼았던 보티첼리입니다. 비너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비너스는 그때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최고의 미녀였던 시모네타라는 여자였는데 보티첼리가 사실 이 시모네타를 작사랑을 해서 이 그림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시모네타는 유부녀였는데 그때 그 로렌조의 남동생이랑 불륜 관계였어요. 아이고. 보티첼리는 이제 메디치한테 후원을 받아서 사실 시모네타한테 다가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몰래 짝사랑하면서 그냥 그림으로만 많이 그렸대요. 우피치 미술관에는 비너스의 탄생을 비롯해 여러 개의 전시실에 걸쳐 보티첼리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티첼리 그림 대부분이 메디치 가문이 의뢰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런데 당시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와 작품을 계약한 후에 그림의 주제와 등장인물은 물론 각각의 인물들을 어떤 크기로 그릴지 또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세세하게 합의하곤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림에 메디치 가문의 의도가 그림에 담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시기는 화가보다는 주문자의 의도가 그림에 반영되는 게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중에는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꽃이 유독 많아 보이죠? 꽃.
네. 그리고 오른쪽에 두 여신, 여신은 꽃의 여신 플로라, 그리고 봄의 여신 클로리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렌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피렌체를 상징하는 꽃들. 또 선두에선 헤르메스 신이죠. 전령의 신이자 상업, 무역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 피렌체 상업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메디치. 메디치 가문입니다. 아, 결국 이 그림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 그림은 피렌체의 어두운 시기가 가고 메디치 가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 즉 봄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 이 그림은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 메디치 가문 가족 사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얼굴들이 다 메디치 사람들이에요? 다 메디치 사람. 아기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첫 번째 동방박사 로렌조 할아버지 코시모이고요. 붉은 망토 걸친 두 번째 동방박사 로렌조 아버지 피에로입니다. 아, 암살당한 로렌조의 남동생 줄리아노. 줄리아노였죠. 오. 마지막으로 로렌조는 왼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 사람들은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단하다.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결혼식이 있던 해 축하연이 피렌체에서 열렸는데 바로 이때 메디치가 후원한 음악가들이 대중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음악이 프랑스와 유럽에 전파돼서 지금의 오페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듣는 오페라도 메디치 가문 덕분이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 피아노가 원래 이탈리아 말이에요. 피아노 포르테. 네. 피아노 피아노 포르테. 여리게 뭐 이런 뜻 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포르테는 그 크게 뭐 강하게. 크게.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피아노. 작은 소리와 이렇게 강한 큰 소리. 소리 이렇게 낼 수 있는 악기. 그럼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 그걸 그 전엔 뭐로 음악했어요? 지원 씨가 궁금해하신 것처럼 여러 버전의 피아노가 있었지만 메디치 궁전의 음악가 크리스토포리가 지금과 같이 해머로 두드리는 현대식 피아노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크리스토퍼레티는 알고 있었는데 네. 메디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피아노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발레도 메디치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레도요? 예, 메디치 가문의 까테리나라는 여성이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앙리 3세 때 까테리나가 발레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발레, 오페라, 피아노 뭐. 그쵸, 우리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예술이 메디치 맞아요. 가문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대단해요.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사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정신을 부활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 설립하고 후원한 중요한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아였습니다. 아, 아카데미요? 아카데미. 이때 메디치 가문은 비잔틴 제국에서 플라톤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기도 했고요. 희귀한 책을 구하기 위해서 일명 책 사냥꾼까지 고용했을 우와, 정도입니다. 그런 직업이 있어요? 책 사냥꾼? 직업은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유럽과 멀리 비잔티움 제국까지 뒤져서 흩어져 있는 고전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메디치 가문이 학문원에 얼마나 열의를 보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피렌체에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요? 도서관? 예, 맞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수집했으니까. 예, 바로 유럽 최초의 공공 도서관입니다. 과거에 책이 비싸서 도서관이란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도서관은 내부도 아름답지만 특히 입구의 계단이 유명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그 이유는 바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계단에 설계 의도를 숨겨놨는데 계단은 무척 어둡고 계단 안쪽의 도서관은 밝아 보이죠? 아, 뭔가 진리의 빛으로 들어간다? 예. 미켈란젤로는 어둠에서 광명으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계단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우와. 하여튼 굴곡은 잘 깎아 미켈란젤로가. 계단도 다 이 원형으로 아 이렇게 그러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거 아니라. 도서관에는 1만 권 이상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일반 대중에 공개할 의미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은 과학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전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었잖아요. 지구는 그분도 돈다. 네, 맞아요. 그분도 조빙해서 그때 온도계 발명했잖아요. 온도계. 네, 그거 오늘날의 알코올 온도계의 원조였대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미술 학원도 운영하면서 미술가들 키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 바로 지금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이죠.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소름 돋았어.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문을 후원하면서 메디치가 학문적 소양을 갖춘 뼈대 있는 가문임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각인시켰죠. 아니 진짜 와 아니 평민으로 태어나서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아니 돈이 부러워요 진짜. 와. 야, 진짜 너무 대단해. 메디치 가문은 돈과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그림 왼쪽 자세히 보시면 옆방에 있는 금고 속에 은행가의 붉은색 심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민이랑 연관돼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상의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고 금고에 재물과 마음을 쌓아둔 이자 대부업자의 탐욕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탐욕은 당시 교회에서 규정한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하게 여겼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때문에 당시 은행업자, 이자 대부업자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자와 부당한 이익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게 기부하라. 메디치 가문은 그냥 은행도 아니고 무려 유럽 당시 최대의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기로 했는데요. 이 돈을 무엇을 했을지 확인해 볼까요? 그 엄포를 했잖아요. 그냥 기부하라고 천당 갈 거면. 바로 피렌체의 상징이자 랜드마크 두오모 성당입니다. 야 교회를 와. 거의 피렌체 상징. 사실 두오모 성당은 압도적인 크기 아름다운 돔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돔은 세계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예술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와, 사기 너무 예쁜데. 아리 씨 그러면은 메디치 가문에서 저 두오모 성당 건축을 그 후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성당이 아니라 돔만.
자기가 돈만. 후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건축 기술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 워낙 너무 커서 그 돔이 계속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 브루넬레스키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돈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6년 동안 후원을 해서 돔을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 규모가. 그렇게 해서 저 두오모 성당에 돔이 탄생을 한 거네요. 그 메디치는 천당 가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한 거죠? 예, 뭐 메디치가 꼭 두오모를 천당 가기 위해서 후원했다기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메디치뿐만 아니라 이자 대부업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두오모 성당뿐만 아니라 피렌체 전역에 걸쳐서 성당과 수도원에 엄청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산마르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산마르코 성당은 후원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여기에 거금 4만 플로리, 약 400억 정도의 돈을 후원해서 15세기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원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는 사실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 남는 장사였습니다. 수도원 증축의 대가로 에우게니우스 4세입니다. 메디치 가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서를 줬습니다. 오, 좋네요. 천국이라 했어요. 다른 거 받을 수 있어서. 게다가 아름다운 건물들에 메디치 가문의 상징들을 곳곳에 숨겨두었죠. 오, 그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메디치 가문이 후원한 교회 건물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피렌체 여행 가면 어디서나 메디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렌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로비를 통해 메디치 가문에서는 2명의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와, 거의 모든 걸 다 가졌네. 이렇게 중세시대 유럽에서 돈, 권력,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장악했던 메디치 가문은 사치, 자만에 빠졌고요. 결국 막대했던 분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문의 대는 18세기 초엽에 끊어지고 말게 됩니다. 영원한 건 없지. 그 이후 마지막 상속자였던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메디치 가문의 궁정과 방대한 예술품들을 모두 국가에 기증합니다. 조건이 단 한 점도 피렌체에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메디치 가문의 수많은 미술품, 보물들이 온전히 피렌체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피렌체에 가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간 메디치 하면 항상 우리가 위대한 가문이라고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리 찬양 속에는 그들이 권모술수를 부려 권력을 장악했던 이면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의 인물과 이야기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하나의 면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